여러분 안녕하세요. 읽기 문제 15번부터 20번까지는 문장이 길어서 서퍼나 선생님이 도와주는 것이 좋겠어요. 이 문장을 읽을 때 특별히 새로 나온 단어 그리고 문장들을 잘 이해하시면서 천천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15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산 외국인은 कोरियामा 6 महिना बढी बसेका विदेशीहरूले 은행에서 통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बैंकमा खाता बनाउन सक्छन्। 통장을 만들 때에는 खाता बनाउँदा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이 필요합니다. पासपोर्ट र विदेशी दर्ता पत्र चाहिन्छ। 그리고 본인인지 아닌지 अनि आफू हो कि होइन भनेर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अनिवार्य कन्फर्म गर्नुपर्ने भएकोले 직접 은행을 방문해야 합니다. आफै बैंकमा जानुपर्छ। 이 글은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하는 것이 질문입니다. 무엇에 대한 글이에요? 지금 은행에서 통장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통장을 만들 때 어떠한 것이 필요하고 네, 그리고 어떻게 통장을 만드는 것인가, 직접 은행에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인터넷으로 신청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통장을 만드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할까요? 다른 말로 여권 발급 아니죠. 송금 पैसा पठाउने 아니죠. 환전 पैसा 체인지 거르네 아니죠. 계좌 개설 네. 계좌 개설은 다른 말로 계좌는 어카운트고요. 개설은 오픈 이 말이에요. 오픈. 그래서 계좌 개설은 오픈 어카운트라는 말인데 이것은 통장을 만들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15번의 답은 4번 계좌 개설이 되겠습니다. 16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찾는 거예요. 자, 읽어봅니다. 회사에 출근하는데 कम्पनीमा जान लागेको थिएँ। 집 앞에 강아지가 있었습니다. घर अगाडि पप्पी थियो। 아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सायद बाटोमा हराएको होला जस्तो लाग्यो। 나는 강아지 주인을 찾을 때까지 मैले त्यो पप्पीको मालिक नभेटेसम्म 강아지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त्यो पप्पीसँगै बस्ने विचार गरे। 요즘은 퇴근하고 आजभोलि अफिस छुट्टेपछि 강아지를 보고 싶어서 पप्पीलाई देख्न मन लागेकोले 빨리 집에 갑니다. घर छिटै जान्छु। 자, 그러면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하나하나 읽어보면서 찾아보겠습니다. 1번, 회사 근처에서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 कम्पनीको नजिकै पप्पी हराए। 네, 여기 허라예가 아니고 강아지가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고 하지요. 그래서 그 강아지 주인을 찾을 때까지 강아지와 함께 살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근처에서 강아지를 잃어버렸습니다라고 하는 설명은 맞지 않습니다. 두 번째, 강아지를 보고 싶어서 빨리 퇴근합니다. पप्पीलाई देख्न मन लागेकोले छिटै अफिसबाट जान्छु। 그렇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기 있어요. 요즘은 퇴근하고 강아지를 보고 싶어서 빨리 집에 갑니다.
네, 이 설명이 맞는 거예요. 3번, 4번도 읽어보겠습니다. 3번, 강아지를 한 마리 샀습니다. पप्पी एउटा किने 네, 이 설명도 전혀 아니죠. 강아지의 주인을 찾았습니다. पप्पीको मालिक भेटाए 네, 아직 찾지 못했어요. 찾을 때까지 강아지와 함께 살기로 한 내용은 있죠. 그래서 16번 내용과 같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7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쓰레기는 फोहोर चाहिँ 일반 쓰레기와 साधारण फोहोर र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फेरि प्रयोग गर्न सक्नेलाई 구분해서 버려야 합니다. छुट्याएर फाल्नुपर्छ 일반 쓰레기는 साधारण फोहोर चाहिँ 지정된 봉투에 넣어서 तोकिएको झोलामा राखेर 버려야 합니다. फाल्नुपर्छ 그렇지 않으면 त्यसो गरेन भने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जरिवाना तिर्नुपर्ने हुन सक्छ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쓰레기는 फेरि प्रयोग गर्न मिल्ने फोहोर चाहिँ 종류별로 구분해서 प्रकार अनुसार विभाग गरी 분리한 후 버려야 합니다. छुट्याएपछि फाल्नुपर्छ 자, 무엇에 대한 글일까요? 찾아보겠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종류. फोहोरको प्लास्टिकको प्रकार 네, 쓰레기 봉투의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일반 쓰레기 봉투가 있고요. 또 재사용 쓰레기 봉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쓰레기 봉투의 종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야 할까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지정된 봉투에 넣어서 버려야 합니다. 또 요 외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 구분해서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3번 분리수거의 좋은 점. 네,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구분해서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 분리수거에 대한 말이에요. 분리수거. 그런데 여기에서 분리수거에 대해서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쓰레기 봉투 판매 장소, 이 설명도 역시 없습니다. 무엇에 대한 글인가? 여기에서는 쓰레기를 버리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쓰레기를 버려야 하는가? 일반 쓰레기와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즉 재사용 가능한 쓰레기를 어떻게 분리해서 버릴까라고 하는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18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외국 인력 상담센터는 विदेशी परामर्श केन्द्र चाहिँ 한국에 있는 외국인에게 कोरियामा भएको विदेशीहरूका लागि 아주 큰 힘이 됩니다. एकदम ठुलो बल हुन्छ 저는 직장에서 मैले कम्पनीमा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भाषा नजानेकोले 곤란한 일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समस्यामा परेको अनुभव छ 그때 외국 인력 상담센터에서 त्यो बेला विदेशी परामर्श केन्द्रमा 우리나라의 말을 아주 잘하는 분이 오셨습니다. हाम्रो भाषामा एकदम राम्रोसँग बोल्न सक्ने व्यक्ति आउनुभयो 그분이 저의 입장을 잘 설명해 주신 덕분에 उहाँले मेरो परिस्थितिलाई राम्रोसँग व्याख्या गरिदिनु भएकोले 일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काम समाधान गर्न सक्ने भए 자, 문장이 길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조금 특별한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 곤란한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곤란한 일은 어떠한 일일까요? 어려운 일 또는 힘든 일, problem 뭐였고, 예스도감 곤란한 일 번쳐올라이. 그리고 또 언어가 통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भाषा जान्नु 그렇죠. 네, 그러면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भाषा राम्रोसँग नजानेकोले 여기 해결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해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problem, 서머샤를 solve 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네팔 말로 뭐예요? समाधान 또 그리고 저의 입장, 여기 아프노 뭐라고 해야 돼요? 저의 입장은? परिस्थिति. 영어로 한다면 situation 정도가 되겠습니다. 입장, 어떤 상황, 입장 또는 상황, situation. 똑같은 말이에요. 입장, 상황, 영어로 이해한다면 situation 정도가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내용과 같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1번. 외국 인력 상담센터는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외국인들을 도와줍니다. विदेशी परामर्श केन्द्रले चाहिँ कोरियामा आउन मन लागेको विदेशीहरूलाई सहायता दिन्छ 네, 이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지요. 이미 한국에 간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없습니다. 두 번째, 2번. 이 사람은 직장 동료 때문에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यो मान्छेले कम्पनीको सहकर्मीहरूले गर्दा गाह्रो कामको अनुभव भएको छ 네, 직장 동료 때문에 힘든 일을 겪은 게 아니지요. 무엇 때문에 힘든 일을 겪었지요? 여기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곤란한 일을 겪었다고 했어요. 곤란한 일, 여기 힘든 일 비슷한 말이에요. 3번, 이 사람은 한국어를 못해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यो मान्छेले कोरियन भाषा नजानेकोले कम्पनी छोड्यो 회사를, 즉 직장을 그만둔 거는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잘 해결할 수가 있었지요. 그래서 이 설명도 상관이 없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외국 인력 상담센터는 외국인을 위해 통역을 해줍니다. विदेशी परामर्श केन्द्रले चाहिँ विदेशीहरूको लागि भाषा उल्था गरिदिन्छ 네, 통역을 해주지요. 맞아요. 네, 이러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마지막 19번, 20번 읽어보겠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한 사람들이 नयाँ घरमा सरेको मान्छेहरूले 친구나 친척들을 साथी वा नातेदारहरूलाई 집으로 초대해서 घरमा निमन्त्रणा गरेर 여는 파티를 मनाइने भोजलाई 집들이라고 합니다. 집들이 भनिन्छ 집들이에서는 घर पैँचोमा चाहिँ 집 주인이 घरको मालिकले 음식을 준비해서 खाना तयार गरेर 집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घरमा भेटघाट गर्न आएका मानिसहरूलाई 대접합니다. खाना खुवाउने गर्छ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निमन्त्रणा पाएका मानिसहरूले चाहिँ 이사를 축하하기 위해 घर सरेकोमा बधाई दिनको लागि 가루비누나 सरफ वा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선물을 사갑니다. रोल टिस्यु पेपर जस्ता उपहार किनेर जान्छन्
이 선물들에는 यो उपहारहरूको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विशेष अर्थ छ। 가루비누 선물은 सरफ उपहार चाहिँ 비누에서 나오는 거품처럼 सरफबाट आउने फिज जस्तै गरी 돈을 많이 벌어서 पैसा धेरै कमाएर 부자가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धनी हुनु भन्ने अर्थ हो। 또 두루마리 화장지는 अनि रोल टिस्यु पेपर चाहिँ 술술 잘 풀리는 화장지처럼 सरर राम्रोसँग निस्कने रोल टिस्यु पेपर जस्तै 모든 일이 잘 되라는 뜻으로 선물합니다. सबै काम राम्रो होस् भन्ने अर्थमा उपहार दिइन्छ। 자, 여기에서도 몇 가지 단어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집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집들이가 뭐예요? 새로 이사한 사람들이 친구나 친척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여는 파티. 이것을 집들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집들이는 어떻게 하냐면 집 주인이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초청을 하지요. 그래서 그 초청받아서 집을 방문한 사람들에게 대접을 합니다. 자, 대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 그 음식을 준비하거나 또는 음식을 사서 쿠아오니 이것을 대접이라고 합니다. 식사를 대접하다 이렇게 말해요. 제가 오늘 식사를 대접할 테니까 우리 집에 오세요. 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대접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또 특별한 단어가 있을까요? 네, 여기 의미 봅시다. 네, 이 의미는 뜻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뜻. 네팔말로 말하면 어르터가 되겠어요. 의미가 있습니다. 또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집들이 갈 때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은 이사를 축하하기 위해서 어떤 선물을 사가요. 그런데 그 선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볼까요? 가루비누 있죠. 둘째, 두루마리 화장지 같은 것이 있죠.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또 특별히 벽걸이 시계도 사갈 수 있고요. 새 집에 달아놓으라고. 또는 네, 화분을 사갈 수도 있어요. 화분. 네,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갓 결혼한 사람이나 또는 젊은 사람들인 경우에는 그 집안에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도 사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가루비누나 두루마리 화장지는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이 선물들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는 뜻이 있다고 그랬죠. 자, 가루비누 선물은 어떠한 뜻이 있을까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근데 왜 가루비누가 돈을 많이 버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가루비누는 물에다 이렇게 빨래를 할 때 보면 거품이 많이 나죠. 거품. 그래서 거품이 많이 나는 것처럼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 다음 두루마리 화장지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두루마리 화장지는 술술 잘 풀리는 그것처럼 모든 일이 잘 되라는 뜻으로 선물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시계, 화분, 기타 어떤 전자제품 이런 것은 어떤 뜻이 있다기보다는 그 새로 이사한 사람에게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사주는 경우예요. 자, 그러면
무엇에 대한 글입니까? 집들이 인사, 집들이 음식, 집들이 시간, 이 전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집들이를 초대받아서 간 사람들이 무엇을 사갈까, 그리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하는 집들이 선물에 대한 우파할, 선물에 대한 글이지요. 그래서 19번에서는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20번 보겠습니다. 이 글의 내용과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죠? 자, 1번. 새 집으로 이사하면 손님을 초대해서 대접합니다. 네, 맞습니다. 자기 집을 지어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작은 아파트에서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헌 집에서 새 집으로 이사를 가든지 이사하면 그 이사한 사람이 다른 친구들이나 친척들, 즉 그들을 손님이라고 해요. 초대해서 음식을 같이 먹는 대접을 하는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중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설명이 맞는 거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은 음식을 준비해서 갑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요. 초대한 사람이 음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이사한 주인이 음식을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은 틀렸어요. 새 집의 주인은 초대한 손님에게 선물을 줍니다. 이것도 울도예요. 반대예요. 주인이 손님에게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주인에게 선물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명도 틀렸죠.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로 화장지를 선물합니다.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에는 어떤 선물이 있어요? 네, 가루 비누 또는 그냥 비누. 네, 비누의 선물에 돈을 많이 벌라는 의미가 있고요. 화장지는 아니에요. 화장지는 어떤 의미가 있었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라는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설명이 틀리고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하면 손님을 초대해서 대접합니다. 자, 20번까지 풀어봤어요. 그 다음에는 4부의 듣기 문제를 내일 여러분이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